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세무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사님, 일용직 근로자는 좀 어떤 사람이 좀 정의 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법에서 이제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를 이제 근로 계약에 따라서 일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3개월 이상. 네. 예. 그리고 이제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조금 길어요. 1년.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 네. 그걸 이제 일용 근로자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아니한 자. 네. 건설업에서는 1년 이하. 이거 세무사님 뭐 4대 보험 문제 안 되나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사대보험 좀 다른 문제예요. 네. 사대보험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무조건 사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60시간 이상 네. 한 달에요. 예. 네. 왜냐하면 60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고용 산재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개월이 이상 지속이 되면 예. 그냥 정규직으로 봐요. 상용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대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구나. 네. 이게 근데 선생님 실상에서 저도 이게 보면 이삿짐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원래는 그러면 여기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일을 한단 말이죠. 네. 내가 지원을 계속 있던데. 네,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대보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쵸. 네. 이런 이삿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이 많이 현금을 그냥 주고 받고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식적으로는 이제 계속 근무한다라고 하면 정규직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사대보험 다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그냥 끝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본인이 신용이 안 좋아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으로 받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비용도 사대보험을 들어주려면 이제 똑같이 한 20% 정도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사대보험 뭐 세금 내는 것처럼 많이 떼가니까 그냥 뭐 매출 누락하면서 같이 비용도 같이 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도 많이 하죠. 아, 그렇구나. 네. 이게 그럼 이게 좀 쌓이고 문제될 많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매출 누락의 문제도 있고, 네. 네 비용 이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세금도 많이 나올 거고, 네, 그렇게 되죠. 근데 현실에서 이제 거의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많이는 전부는 아니어도 이제 일부만 신고하시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주제 일용직 근로자 절대로 신고가 안 되는 사람 그 대상자는 누군가요? 네. 일단 일용직 근로자 이제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요즘에 소명 나오더라고요. 자료 확인.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망자. 사망자요? 네. 죽은 사람인데? 돌아가신 분 일용직 신고를 하신 거예요. 네. 이제 폐지 죽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뭐 고령자들 이제 어느 순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희들 이거 신고한 거 맞냐? 맞다. 사장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맞대요. 야 말이 되냐? 이분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선생님 그러면 자동 이게 되나 봐요. 소팅이 돼서 전산에 이게 되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연락이 오겠지. 그럼요. 그렇구나. 우리나라 전산 좋아졌어. 좋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로 뜨니까 이제 소명해봐라. 이란 사실이 있는지 그렇게 나온 거고. 네. 네. 사망자. 그리고 이제 대표자 본인을 또 일용직에다가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진짜요? 그 좀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대 근무일수 초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적으로는 일용직 3개월까지밖에 못 쓴다라고 했잖아요. 더 그쵸, 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규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왜냐면 일용직으로 하게 되면 18만 7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유리하잖아요. 하루에 네. 일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럼 3개월까지만 세법적으로는 일용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3개월. 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최대 근무일수를 초과하면 이제 또 확인 대상이에요. 아. 실제로 일한 거랑 뭐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혜택 없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족. 네. 특히 많아요. 특히 가족을 일용직으로 넣어요.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일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일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 많을 거예요. 가족을 넣으면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소명을 할 때는 뭐 일한 근거를 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체한 내역을 급여를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 그 이체 확인증이 있어야 될 거고 네.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우리의 소명의 문제니까 네, 그거를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성년자 아까 특이한 케이스라 그랬잖아요. 청소년들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고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첨부돼야 되는 게 이제 부모의 동의서라든지 이제 지급한 사실 줘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 있는 병역 공부자 실제로 저희 날라왔어요. 근데 알고 봤는데 전산이 무섭구나 이게. 이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네. 막노동을 한 거예요. 휴가 동안에 네. 네. 할머니 용돈을 드리려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명을 했죠. 그리고 군대 잠시 나와서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이제 잠시 일을 했다. 지급한 사실도 있고 명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뭐 우리가 그럴 건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했으니까. 일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료 뭐 국세청이나 세무서도 무작정 이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사실 확인이랑 자료 확인들을 통해서 해당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그거에 뭐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죠. 네.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절대 신고하시면 안 되는 대상자. 네, 네. 근데 만약에 그거랑 다르게 만약에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수정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급명세서 가산세 0.25% 내고 그리고 소득세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이제 세금이 줄었잖아요. 네. 그만큼 가산세 10%가 나오고 그만큼 이제 하루 뭐 일당 뭐 0.02% 네. 1년에 이제 한 그게 8~9% 되죠. 그게 작은 게 아닌데. 그렇죠. 잘못했으면 그냥 얼른 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예 애초 안 하는 게 낫고. 소득세는 그렇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과소신고니까.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그 돈만큼이 줬다고 했으니까 대표자 상여 처분이 돼요. 이게 이제 또 이게 이중. 그 법인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절대 하면 안 돼.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럼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법 그다음에 사대보험을 고려해서 우리 일용직 같은 경우는 주 60시간 미만, 그것만 해서 일용근로자 그 신고가 유효한 방법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자, 대표자 본인, 뭐 가족, 미성년자, 병역 복무자, 실제가 아니면 절대로 넣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일용직 근로자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